오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회담은 한동훈 대표가 건의한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로 오셔서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국민 환경은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한다고 발표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국민 편에 서서 정의롭게 탄핵에 동참한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장님께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저지하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가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저도 지금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지금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뭐 임기 단축 개헌을 국회에서 뭐 말하려고 오고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소리 난무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대통령의 출입을 막고자 인간 바리케이트를 지금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긴급 상황이라서요. 근데 박지원 의원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상계엄 이전 상황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 어떠한 타협안도 수용하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럴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러할진데 민주당이 그것을 받아들일 리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탄핵하고 내란죄로 수사받고 감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타협안도 민주당은 받기 어렵고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 순간적인 판단, 순간 판단을 잘 하셔야 본인도 본인의 지위가 유지되든가 같이 처벌되든가 같이 감옥 가든가 그런 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지금 2층에 대통령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비상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통령 출입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잠시 법사위도 정회를 하고 속개 시간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헌을 문란케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에 대해서 계엄 해제권을 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을 국회로 출동시켰고 이 본청에 진입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또 선관위에 군을 진입시켰습니다. 또 법원에 연락관을 파견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법권의 일부를 정지시키려고 착수했습니다. 명백히 국헌문란 행위입니다. 폭동에 대해서 일부가 폭동이 아니지 않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면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 근데 평시에 평온한 사회에서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언해서 군을 출동했다는 자체가 폭동입니다. 그 이상 더 큰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란이 명백한데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법률가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법률가들의 기관 단체들이 다 성명서를 내면서 반헌법
내란이라고 주장들을 했는데요. 대한법학교수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헌법과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 반헌법적으로 이를 선포했다.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선언했고요.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이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민변은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서 위헌 위법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 지방 변호사회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습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전북지방변호사회, 충북지방변호사회, 인천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등입니다. 아마 확인해보면 더 있을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위법적 행위로 무효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상계엄은 헌법적 근거가 부족한 위헌적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실로 개탄스러운 폭거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서울대 로스쿨 일동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구테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계엄은 곧 내란이다. 내란죄가 아니다고 주장하는 법률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기꾼입니다. 계엄 해제 요구에 동의해 주신 국민의힘 소속 18분의 국회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말씀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위법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고 의견 일치를 봤으니까 그러면 논리 필연적으로 위헌 위법에 구테타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헌정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탄핵 절차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신속히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분이 나섰던 그 명예로운 협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란죄 수사 부분은 지금 검찰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하겠다고 하지만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그 명백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무혐의 했습니다. 진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초기 증거를 확보하고 방첩사령관 여인영과 김용현 등을 긴급 체포한 것을 할 수는 있으되 궁극적인 수사는 특검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과 법제처장님이 나오셨는데 행안부 장관과 3인이 14일 날 회동하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3인 이상이 행안부 장관이 내란죄 표현을 신중해야 된다.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초반에 법무부 장관도 동일한 취지의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는데 이게 그 자리에서 논의된 합의사항 아닌가 싶거든요. 법무부 장관님과 법제처장님은 이 말이 3분 이상이 모여서 논의한 내용인지 그날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다음에 경찰의 국수본이 신속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짜고 치는 행동들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님과 법제처장님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모여서 뭘
논의하고 입을 맞춘 거 아닌가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이상민 장관이 말한 거랑 저랑 뭐가 비슷하다고 하셨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초반에 내란이라는 우리 저희 야당 의원들이 표현을 쓰니까 예, 그 부분은 저 내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똑같은 혐의를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은 제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맞는 입장인데 하여튼 그 정도로 뭐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사팀은 정말이지 제가 전혀 지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무슨 대책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무슨 대책을 논의하려면 제가 뭘 알아야 저도 무슨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데 무슨 대책을 논의하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께 예. 그 법원 입장도 들을 겸 한 가지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예. 그 홍장원 국장원 1차장이 밝힌 체포 대상 명단에 보면 저는 처음에는 그냥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조국 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예,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만은 저도 역시 이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은 아니 이게 뭐 사실로 보이고 사실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만 지금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특전사령관이든 수방사령관이든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까지 진입해서 다 끌어내라, 체포해라. 그리고 방첩사 뭐 시설에 구금해라 뭐 이런 것이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도 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아니 도저히 가늠이 안 갑니까? 예, 저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 대법원장 아무리 퇴임했어도 전 대법원장이고 전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법부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원의 입장이. 왜 이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조금 전에 들은 바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네. 오늘 회의를 마치고 한번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는 즉각 그 법원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무슨 정치인도 일단 아니잖아요. 예,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중앙선관위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유일하게 연결을 짓자면 그 정도일 텐데 저도 하여튼 영문을 모르는 상황이라서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성윤 의원님. 네. 전주시의회 국회의원 이성윤입니다. 방금 그 국회에 윤석열 용산 대통령 이게 대통령이라는 말도 쓰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 해서 저희들이 내란 혐의자, 내란 수괴가 국회에 오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 국회의원들 여러분께서 막기 위해서 나갔다가 우리 국회의원들이 목소리가 무서웠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해군에 회차해서 돌아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수방사령관 말씀하셨지만 군에서 양심적인 군인들이 반성을 하고 또 느끼는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 있게 앞으로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건, 윤석열 내란 사건 참으로 참담합니다. 어떻게 수십 년간 검사, 법치, 공정과 상식을 부리짖은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도
야당을 한번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밤 11시, 12시에 경찰이 막고 못 들어가게 막아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 담을 뛰어넘어 보십시오. 안 다친 것만 해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민들께서 150석을 채워야 탄핵 비상계엄 해제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 들어 올려서 보내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오전에 나왔지만 K민주주의가 이렇게 성숙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 계신 장관님들, 처장님들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국민들께서 믿고 소신 있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장관님, 법무장관님, 예, 국무회의 사전에 가서 반대하셨습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다들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참석. 그러면 사후에 다시 법무회 와서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유역감찰관이 사직을 했잖아요. 유역감찰관은 제가 사무실 그때 장관님은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뭐에 대해서 말씀?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사실 외에 아니 그런 말씀도 국민들한테 말씀 못하면서 네. 어떻게 국민들께 정의와 법을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취임사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임경처장님, 예, 법원 게시판에 어떤 법관이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닙니다. 윤석열은 대통령도 아니고 이건 쿠데타입니다. 명백한 우리 지도부에 법원 대법관님을 포함한 지휘부에 입장을 표명해 주십시오. 이런 글을 보셨어요. 예, 하셨습니까? 예. 입장을 표명하셨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 표명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차관님, 예, 본인이 관여 안 했다 해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후 조치로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개입하지 마라 성명도 발표하고 담화도 발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사과한다고 하셨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께 사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윤석열이 국회에 온다고 해서 저희가 막을 때 많은 언론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윤석열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다. 국방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보직개임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지금 여인영 방첩대장, 방첩사령관 그렇게 보직개임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음불출하면서 자신의 관련된 증거를 지금 없애고 있답니다. 증거 보전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직무배제는 저희가 아침에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제가 여기 지금도 있는 판단한다니 동안 말이 됩니까? 지시를 해서 지금 직무배제를 시켰습니다. 명령을 내렸고요.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그동안 폐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료를 보존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도 일체 자료를 폐기하지 마라.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지시했습니다. 오전에 오후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13시 30분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폐기 이런 금지 지시를 했습니다. 장관님, 윤석열은 현재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받기 위해서 탄핵 심판 피의자입니다. 이런 탄핵 피의자 신분인데 이런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 군과 또 국민만을 보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나오셔서 분노해야 됩니다. 헌재 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명백한 쿠데타라고 내란죄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결기도 없이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위법한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고 어떻게 최후의 보루라고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당당하게 선언해 주십시오. 대법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윤석열 검찰 정권에 부역하지 마시라고 수도없이 말씀했는데 이번 12.3 윤석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의 권한을 침탈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법원을 믿겠습니까? 정말 어제 오늘 이렇게 반성하고 참여하는 군인들을 보십시오.
군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다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반성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반성하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오히려 원칙, 사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을 지켜주길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이제는 제2의 계엄 없습니다. 여러분들 법적으로 우리 법원이 법무부가 헌법재판소가 반드시 여러분 지켜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한결같이 지금 재판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 아닙니다. 그런 결기 없이 어떻게 비상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고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제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저도 검찰에 30년 있었지만 우리 검찰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아요. 장관님, 여기 오셔서 정의를 실현하시겠다고 법무부에 보셨습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께서 명백히 선언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이제는 윤석열의 어떤 명령도 부당하다. 탄핵 피의자다. 그래서 정말 정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시오.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이 선언하기 바랍니다. 의원님. 장관님이 검찰의 반부검찰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왜 책임자가 그런 말을 결기 있게 못합니까? 의원님, 제가 뭐라고 하면 다 또 다른 오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여기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법을 수호하는 장관이 법을 수호하겠다, 지키겠다, 정의를 지키겠다 이런 맹세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K민주주의라 할 정도로 정말 성숙한 분들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어요. 당연히 그렇게 검찰에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언을 해 주십시오. 본인이 법원행정처장님도 선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도 선언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은 이런 공직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네, 장관 대행을 하고 있으면 장관의 직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방금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을 직무 배제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좀 전에 지시를 했고 한 10분 전에 네. 그 조치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위헌적인 비상계엄의 3대 축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는데 방첩사령관은 직무를 배제한 거죠? 예, 세 사령관 전부 다 직무 배제하고 분리 네네. 조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 3명 다 직무 배제를 한 거죠. 그럼 지금 직무 배제를 하면 국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보직에서 그 직책에 부여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분리돼서 별도로 있게 됩니다. 그 해당되는 사령관의 직책은 제가 대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으로 지정을 해서 보직 명령을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방첩사령관은 방첩사령관인지 아닌 거죠? 예, 방첩 사령관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첩사에 출근도 못 하는 거죠? 예, 별도의 공간에 아마 분리될 겁니다. 네. 특전사, 수방사 다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 게 707 특임 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속 계엄군들이 국회에 난입할 때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행위를 하고 이를 막아서는 시민들과 우리 당직자, 보좌관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했고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상처가 나서 7바늘을 꿰맸대요.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 피해를 일으킨 계엄군이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거예요. 이 707 특임 단장도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 특임단 밑에 병력들을 투입하도록 명령한 사람들에 대한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고 조치해야 되는 거라 3명의 사령관을 우선 조치를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실제 병력이 들어와서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별도로 그 진상을 명확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진상 조사를 위한 별도의 좀 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그 움직였던 부대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거기에 대한 뭐 조치가 필요하면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할 계획으로 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는 피해 사례를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과격한 폭력 행위를 한 계엄군 자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명령한 사람은 물론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란 행위에 과도하게 부역한 자들 아니에요. 이런 자들도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예, 12월 3일 밤 10시 반경 갑자기 비상계엄이 발령되었다는 그 뉴스를 보고 저도 바로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국회로 달려오면서 아, 내가 체포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때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해제하기 위해서 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정권이 국회의원들을 분명히 체포하고 잡아가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워낙 다급해서 국회로 저도 간신히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계엄이 국회를 장악함으로써 성공했다면 아마 저는 이게 사후적으로 보니까 방첩사에 끌려가서 거기 100명이 넘는 인원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글쎄요 고문까지 당했을 것 같습니다. 전향서를 쓰게 한다든가 뭐 윤석열 정권 이거죠. 포고령에 있는 자유 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는 반국가 세력 그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세력이 되었고 이거 전향하겠다라는 그걸 쓰고 고문을 받은 다음에야 겨우 햇빛을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기 민주당 의원들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도 변호사 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를 다 이행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윤석열 씨에게 반국가 세력으로 찍혔을까?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그렇게 보였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포고령 보시면 국회와 지방의회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을 대비해서 만든 문건들이 있습니다. 이건데 현시국 관련 대비계획, 참고자료, 그다음에 대비계획 세부자료. 그때도 국회를 막거나 통제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때도. 근데 윤석열 정권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국회를 장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총칼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역사가 후퇴를 해도 이렇게 후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전두환 때도 그런 일을 안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수십 년을 후퇴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뿐만이겠습니까? 이 계획 별제를 보시면 21가지의 단계별 포고령이라든가 훈령 같은 것들이 다 나옵니다. 윤석열 씨가 6번까지는 한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선포하고 대국민에게 담화 발표하고 포고령 1호 아까 말씀드린 정치활동 금지, 그다음에 허위선동 금지, 그다음에 의료인들에게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엄포 등등 포고령 1호, 그다음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설치,
방첩사 즉 보안사령관을 그 대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이 뭐냐면요. 계엄군사법원 설치입니다. 처장님, 예. 파견 공무원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이 들어왔다 그랬죠. 예, 계엄군사법원 설치하기 위한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집회 시위 예상 지역 점령 하라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30사단이라 그래서 고향 일산에 있는 사단 병력을 국회로 파견하고 곳곳 주요 기관으로 파견시켜서 점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국방부 차관님께서도 중장으로 전역하셨죠. 예, 지금은 이제 30사단의 9사단이지 않습니까? 30사단 자리에 9사단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100만 부대. 예, 구상 그 위치는 아니고 별도로 예. 3사단 이제 해체돼서 없는 부대가 그렇죠. 30사단 해체됐고 고향 일산에 100마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로부터 가장 가까운 네. 100마 부대의 1개 중대를 지금 국회에다가 여기 진입을 시켜서 탱크를 갖다가 주둔시키게 하고 국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기획했던 일들이 다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금이 있어서 야간 활동도 국민들 못할 것이고 아마 주가는 폭락하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혼란과 그런 것이 돼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적인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을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고성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 지금 시나리오 보시면 국방부 차관님 이거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12월 3일에 있었던 그것은 그러한 대비 계획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문건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경호처장이 김영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임명할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라고 느껴서 지난번 국감에서도 김영현 국방부 장관한테 비상계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법무부에도 아마 제가 검찰총장한테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2017년도 계엄 문건을 작성해서 내란 예비 음모를 했던 조현천이 해외로 도피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5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체포는 되었지만 3개월 후에 불구속 상태로 거리를 활보합니다. 그리고 내란 예비 음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부터 면죄부를 받고 기껏해야 징역 5년 이하인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됩니다. 저희가 들어온 정보는 서부지검에서 그때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수사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그냥 있다는 것입니다. 조현천에 대해서. 그러더니 면죄부를 줬습니다. 저는 이때 윤석열 정부에서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 그 따르는 군인들한테 봐라 조현천도 해외 도피하다가 우리가 다 불구속 그렇게 유야무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2023년 3월 달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이 그때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밀하고 계획적인 계엄이 아니라고요? 경고성에 그친 거라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1공수, 3공수, 특전사, 그리고 수방사, 특임대, 또 구사단까지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지금 계획에 따라서 진주하려고 했습니까? 이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단호하게 헌법을 수호하겠다, 국민을 지켜드리겠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난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의 질의에 네, 수고했습니다. 저도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나온 월간 중앙의 보도를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잡아들여 윤석열이 전화. 미친 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법무장관님, 예.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죠. 법으로 해야 되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왕정 시대의 왕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 권한을 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죠.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 제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 차장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무슨 소굴이라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행비서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빙빙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수행비서도 나중에 들었는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비록 잡혀갈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치떨림을 안고 본청을 향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4시간 동안 을지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 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오늘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 강점기 때 먹물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 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1분 더 넣으세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대사가 기울으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뭘 폭로하고 있고 하지만 명령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갈아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방부 차관도 이제 와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런 조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이러니까 무슨 특수본 꾸린다 뭐한다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펄펄 살아있고 힘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정말 솔직합시다. 역사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씩 하세요. 법무장관 예.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뭐 제가 공직을 얼마나 더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고보루로서의 어떤 사업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헌법재판소도 한 말씀 하세요. 그 상황의 지금 심각성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라도 그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예, 그 계엄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행정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게 잘 다독이겠습니다. 예. 역시 반성과 잘 사과는 들었습니다. 없으시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 준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그 수장으로서 수사로 또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저희도 뭐 충격 속에 TV 중계를 지켜봤는데요. 그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그 용기가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지도록 하고 향후 지금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기 전에 다시 국방부 우리 군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희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법사위를 진행했는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좀 마칠까 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한 말씀 더 하십시오. 3분 하세요. 이렇게 하시죠. 뭐 오늘 국회가 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정회도 좀 하고 그랬는데 뭐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요. 짧게 3분 이내로 박지원 의원님 하시고 대표를 한두 분 하시고 그냥 끝낼까 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네. 다 주세요. 네. 간단히. 자, 그러면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자료 요구는 1분씩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감사원장 직무들이 계속 나오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관저 이전 관련 그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임 감사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못 준다 이렇게 거부를 했고 저희가 그런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또 한편 이번 그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도 그 들어가 있습니다. 직무대행께서 나오셨는데 이런 이 자료 하나 이거 하고 지난번에 감사원 그 직원들이 그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련자 그다음에 해당 문건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록 관련해서 자료 주려고 했는데 직무대행님께서 돌아가셔서 그 두 회의록과 관저 이전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자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집단행동 탄핵 관련 집단행동 그 관련자 그다음에 문건 회의록 등을 일체를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님. 네. 감사원 회의록 제출은 저희가 위원회 의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탄핵당한 최재 감사원장이 여야 합의를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법 어느 조항에도 여야 합의가 있을 때만 회의록을 준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은 위원회 의결로 했을 때는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내세요. 예, 뭐 근데 저 지금 들어서 답변하기가 좀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요. 지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결의 효력이 일단은 그때 종료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내가 한번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그게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지난번 감사원에게 알겠습니다. 그 국회도 국회법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 절차대로 다시 할 테니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지도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아니면 지난번에 의결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생각되면 하시고 아니면 다음 회의 때 저희가 의결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료 제출 요구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좀 아까 자료 제출 요구 누가 하신다면서요? 아, 그거 있습니까? 아까 자료 제출 전현 의원님 누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하신다고 그랬죠? 이성인 의원이 하신 걸로 됐습니까? 네, 그러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다 하시지 마시고 몇 분만 마무리 발언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지원 의원님 3분 발언하시고. 저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하려고 요원했는데 이성윤 의원이 역시 야무지게 똑똑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법무차관 차관 나오셨어요? 법무장관? 차관 지금 자리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법무차관 다음 법사위에 꼭 나오시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법무차관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설명하면서 딱 한동훈 법무장관 닮아가지고 피의사실을 그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꼭 차관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해야 되는데 아니 제가 글쎄요. 이게 차관이 유튜브를- 했으니까 차관 나오시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법제처장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고시도 한 8년간 같이 공부했죠. 좋습니다. 고시를 가지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대학 동기는 맞습니다. 예. 지금 혹시 뭐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거론되는데 인사 동의서 낸 적이 있어요? 이번에 헌법재판관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대법관에 전에 대법관 할 때는 뭐 누가 청구했다고 그래서 그 법원행정처에서 연락 와가지고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적은 있습니다. 물론 안 됐지만요. 예.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그건 이런 제가 때 법제처장은 법을 따져서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이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도 못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으로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적 손실을 파악해서 대통령께 배상하자, 또는 대통령이 탄핵돼서 업무 정지되면은 정부에서 검토할 용의 있으세요? 그게 제 권한은 아니지만 권한이 아니라 법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시총이요 1조 9천억 불밖에 안 돼요. 2조 달러가 안 돼요. 미국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는 3조 달러예요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도 2조 달러가 넘고 메라도 2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 전체 대한민국 증시의 시총이 2조 9천억 불이라. 그런데 국제 경쟁력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이번 개업으로 인해서 경제기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이런 것을 법제처에서 검토해서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말씀하시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누구 하시겠습니까? 네, 전현희 의원님. 네, 그 내란의 밤 그날 당일 저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집에서 약 먹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계엄이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미 국회 내에 장갑차 그리고 헬리콥터 그리고 계엄군들이 장악을 했고 에워싸고 있다 이런 얘기를 오다가 들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국회 들어가면 나는 체포당하고 구속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국회에 달려가서 이 반드시 계엄을 저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 아마 그때 당시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의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국회를 달려왔을 거다 믿습니다. 그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목숨까지 그렇게 걸고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로 달려왔던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저는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목숨을 던져서 바쳐서 지키려고 했던 그 민주주의였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지금 그 사실 검찰이 특수본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하겠다 이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드는 생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했던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해서 또 윤석열 무혐의 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갈 때보다 더 빨리 검찰이 눕네 이런 또 조롱 섞인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했던 그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부끄러워야 됩니다. 군인들은 이미 부끄러워하고 부당한 명령 따르지 않은 그런 양심 있는 정의로운 군인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에 대해서 단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있다 반성한 그런 검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검사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생각합니다. 당장 상설 특검에 그 동의를 하시고 상설 특검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검찰 손 떼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뭐 협조를 해주고 또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원에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또 경찰 그리고 또 여기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국무위원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여기에 대해 위법 부당함이 있었는지에 대한 직무 감찰이 필요하면 징계나 수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의사는 없으십니까? 이게 이제 이 사안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 검찰에서 그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거는 이게 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죄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수사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여기서 또 이렇게 조사한다 만다 하면은 오히려 뭐랄까 수사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현 사태를 해결하는데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수사와 또 지금 감찰과 징계는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군부대에 대한 수사, 이런 내란죄 혐의 이 부분은 이미 수사를 통해서 앞으로 밝힐 부분이고요. 여기에 부역한 공무원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진상을 규명해서 징계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사 요청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었으면 감사원이 또 해야 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 감사원에서 지금 몇 년 내에 해온 업무 그 자세에 보면은 당연히 그걸 할 거라고 준비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그러나 이제 당분간은 이게 수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원이 그 이렇게 좀 이렇게 관여해서 한다는 거는 수사에 좀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고려해서 감사원에 대한 기대를 좀 수준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한테 감사원장 대행이 아니라 서울 고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또 특수본을 서울 고검장이 본부장을 맡는다고 하니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밝혔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그렇습니다만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특검으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은 입장이고 어쨌든 특검이 꾸려지기 전까지 뭐 검찰이 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오늘 박선원 의원 전 국정원 차장을 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뭐 방첩사가 지금 자료를 다 지금 없애고 있다 뭐 이런 의혹까지 일고 있고 이러려면 빨리 증거를 잡아야 되고 필요한 사람은 체포를 해야 되고 뭐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내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그러면 이 임시로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경찰, 군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꾸려서 빨리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나중에 특검을 하더라도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걸 넘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런 합동수사본부 지금 특수수사본부가 아니라 합동수사본부를
즉각 꾸리고 즉각 조치를 하고 나중에 특검이 되면 그걸 넘겨야 된다. 나중에 넘기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일단 특수본이 아니라 합수본을 꾸려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서울고검장으로서 어떤 생각이세요? 예, 저도 옛날에 그 합수본, 특수본 관여해봤는데요. 아마 사실 지금 우리 심우정 총장님이나 박세현 고검장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세도 마이크 좀 바르고.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마이크 좀. 예, 심우정 총장님이나 그 박세현 고검장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자세도 바르고 또 판단을 잘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사팀을 구성했다는 것은 소추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그 내란죄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의 수사 범위에는 그 시행령에 보면은 그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범죄와 관계된 범죄도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란죄도 검찰의 수사 영역에 관련된 범죄로 수사 대상이 되는 하나의 행위에 연속된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섰기 때문에 그 수사팀을 구성하고 착수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특히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동수사본부에 검찰, 경찰, 군을 놓으면 쉽게 말해서 당량질을 못할 거 아니냐. 서로 견제 감시를 하기 때문에 또 경쟁심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그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특수본이냐 합수본이냐는 그 의미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이제 아마 총장께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수사팀이 또 다양한 구성이 들어가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에 여러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운영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의원님 근데 그 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아마 심우정 총장과 박세영 고검장은 잘 할 거라고 봅니다. 네네. 하여튼 뭐 그건 그것대로 하더라도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필요한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윤석열 대통령 수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게 지금 제일 필요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태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국방부 차관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언론 발표에 의하면 검찰이 군과 같이 합동 수사한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예, 혹시 그 군 검찰이나 군 사법경찰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군 검찰 파견 인원을 대검 쪽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요청하는 인원들을 지금 파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환 장관이 했고 모든 이 비상계엄의 기획은 방첩 부대에서 한 걸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증거가 방첩사령부에 있을 거라고 봐요. 방첩사령부의 컴퓨터하고 자료, 또 김용현 국방장관의 컴퓨터하고 자료, 이거에 대한 군 검찰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이 굉장히 급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지시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한 관련의 일련의 수사를 위해서 검찰하고 같이 합동 수사를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뭐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시 그 부분을 좀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이 포고령 있잖아요. 1호 포고령. 예, 그걸 국방부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아니면 방첩사령부에서 작성한 거예요?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고 그 작성한 실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고령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작성했다면 국방부 검찰단은 자기가 이 내란의 정범인데 자기가 그걸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걸로 보면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 그 포고령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유신의 포고령과 전두환의 포고령에서도 국회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유신의 포고령 72년 10월 17일 날 유신 포고 개헌 포고 1호는 모든 정치 활동 목적에 옥내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여기 국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80년 5월 17일 날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제10호 이게 이른바 내란죄로 처벌받은 그 포고령인데 모든 정치 활동을 중지하며 정치 목적의 옥내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됐어요. 역시 여기에도
국회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포고령에서는 우리 이번 포고령에서는 국회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이 국회를 언급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반드시 이걸 적발해야겠어요. 아셨습니까, 차관님? 예, 아마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규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1분만. 네, 그렇어요. 1분만 하세요. 그 공수처장님 또 감사원장님 대행께도 저 좀 요청을 드리고자 질의를 부탁드렸는데요. 검찰은 사실 국민들께서 수사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검사 출신들 후배들 데리고 이렇게 통치하다가 검찰공화국 만들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군도 최혜병 사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얼마나 많이 청문했는지 국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군 검찰단장 지금 김동혁 단장 맞죠 지금 차관님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수사외압 사건의 수사 대상자인데 공수처장님도 수사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감사원에서도 여러 행정 지휘 체계, 명령 지휘 체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문서에 대해서 전 크로스 체크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폐하고 왜곡할지 정말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꼭 감사원에서 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감사 자료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그 검찰에서 말한 거는 제가 검찰 출신이라서 두둔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검찰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잘 할 거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저희 감사원도 저는 감사원이 할 역할이 있으면은 뭐 기대에 응하지 않도록 그건 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은 수사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깎아내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솔직히 사람의 마음도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검찰로서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박은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그 유역 감찰관도 뭐 옛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과거를 또 갖고 있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마음이 확확 변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또 갈대와 같고 항상 눈치 보고 또 제 살 길 찾고 또 금방 그래서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8월 16일 날 독립운동 하겠다고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8월 14일까지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는데 8월 16일 날 태극기 들고 나온다고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칭송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그렇고요. 박은정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지금 포고문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계엄사령부가 국방부 벙커에 설치가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포고문 제1호 포고령 관련해서 이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김동혁 군 검찰단장, 국방부 검찰단장밖에 없다. 이런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고문을 김동혁 검찰단장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관께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합동수사단을 지금 만들겠다. 검찰에서 그 군검찰까지 포함해서 김동혁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여기가 이 합동수사단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은 박정훈 대령 구속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기소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포고문 자체가 국회에 대해서 국회 권한의 전직에 대한 침해가 있고 이런 위헌위법적인 포고문인 겁니다. 이런 걸 작성할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국회에 대한 어쨌든 적개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대통령실인지 군검찰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체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국방부 본부로 발령을 내놓으셨어요. 예. 지금 그게 지금 이 체포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 본부로 지금 발령을 내놔가지고 신병을 확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영 후임으로 이경민 방첩사 지금 참모장을 하셨거든요. 예. 이 사람 넘버 2인데 이 여인영 직속 아닙니까?
같은 입장 아닐까요? 근데 지금 방첩사는 또 임무를 수행하는 그 특수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가서 임무 수행하는 건 제한이 된다는 판단이 됐고 최근에 그 보직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뭐 방첩사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중기성을 가지고 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그 계엄군들이 그 선관위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하고 막 사진 촬영하고 선관위에 지금 그 자료들을 가져가서 파기하고 있다는 지금 첩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그 지금 이경민 이 대리가 그 직무 대리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국방부 차관이 그거를 지금 중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정말로 중단하는지 제대로 살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부 내란 증거거든요. 내란 이 내란에 그다음 군사 반란의 증거들이고 가장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대체 계엄사령관의 지휘 없이 어떻게 계엄군이 지금 국회에 침투하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거는 지금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군사 반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지금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 총장이 얘기한 것은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은 이후에 사령부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약간의 구성과 진행 속에서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또 지시하지 않은 병력이 움직인 것으로 얘기를 했고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방부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군 검찰단장이 포고령을 작성한 주체가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그런 언론 보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직접 대면해서 직접 확인한 결과 본인은 그런 거에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고 또 아까 그 합동 수사를 위한 군 검찰 파견을 위해서 국방부 인원이 가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때문에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이번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이 아닌 이하 각 군에 있는 검찰 인원들로 쪽을 파견을 해서 일단 하는 쪽으로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명태균 씨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권총 든 5살짜리 꼬마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그 꼴이 돼가고 있어요. 위험한 것은 빨리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방부 장관님 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누구 보고 대북 경계 위험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의 내란 비상경을 했던 군의 이 3인방들이 가장 북한을 어떻게 보면 이롭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북한이 어쩌면 오판할 수 있게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관점을 전환하세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북에도 위험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엊그제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충성하고 호가호위했던 사람들 다 잡아들여야 돼요. 이 사람이 어쩌면 시민들이 아니었고 저는 한 30분, 1시간만 시민들이 늦게 나왔어도 국회 본회의장이 계엄군에 다 장악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법사위도 못하고 저는 지금 방첩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있을 거예요. 일촉즉발 절체절명의 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위험으로 몰아갔던 사람들은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국가를 도탄에 빠뜨리고 위험에 빠뜨리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뭘 끼워가지고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 수사를 하겠다는 둥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했다는데 제가 그 말대로 하면 이번 내란 사태 비상계엄에 관련된 자들은 싹 다 잡아들여야 돼요. 5살짜리 꼬마가 권총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 그 부류들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담을 넘어 들어왔어요. 조은석 우리 직무대행님,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경찰을 막으면 그건 뭡니까?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내란죄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국헌을 문란시켜서 내란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 검찰은 누구의 검찰입니까? 그 검찰은 믿을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좀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검찰도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소됐어요. 공소장을 검찰이 썼어요. 그 공소장에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을 받아다 줘서 김영선으로부터 매달 세비의 반을 받았습니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내용이 공소장에 있는데 명태균이 뭐라고 김영선의 공천을 주고 김영선으로부터 세비를 반 받아갑니까? 그 뒤에 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김건희가 있고 윤석열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경선 때부터 했었으니까 김영선을 좀 해줘라.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검사해서 박근혜 대통령 징역 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아는 사람이 자기는 함부로 개입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행정처장님께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명태균 공소장에 김건희하고 윤석열의 이름이 빠졌어요. 두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빠졌어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김영선을 불러다가 당신의 공천은 내가 주는 선물인데 그 선물의 대가로 명태균과 명태균의 딸 황금희를 책임져라 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게 나왔고 수사에 다 나왔어요. 명태균의 핸드폰, PC, 아직 황금폰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PC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거 다 가서 강혜경 모든 사람이 진술 다 했어요. 그리고 수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빠졌단 말이에요. 저는 들어가게끔 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믿겠어요, 아무도. 그리고 이 내란의 주역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전부 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포해야 되는데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 제가 아무도 못 믿겠고,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민심은, 국민들의 이 엄청난 힘은 온 세상을 바꿔버릴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생각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말할 줄 여러분 생각이나 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자기를 체포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건 한동훈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양심 고백으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당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부가 온 세상을 쥐고 흔들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대통령이었어요.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당선부터 무효였어요. 이제 오늘 내일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스스로 자백하고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김성환 선생님. 네. 예. 국방부 차관님, 그 방금 그 보도가 좀 있었는데요.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준장이 이번 검찰 특별수사본부 거기 합류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이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최혜병 순직 사건 진실을 밝히려는 박정훈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로 입건해서 거짓말이 가득한 영장을 청구케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사하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고 법사위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두 번째는 김동혁 그 사람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번 포고령에 의료인에 대한 개헌법 위반 시 척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동혁이 이거 쓴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있어서 우리 법사위에 출석시켜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할 텐데요. 김동혁이 거기 합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좀 조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이거 다 보고 계십니다. 네. 그 차관님, 김동혁 단장은 우리 최혜병 순직 사건 청문회 때나 여러 가지 발언과 태도로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합류인 것 같습니다. 그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마 그러면 국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시기 바랍니다. 12.3 내란 죄가 지금 수사가 가속화되는데 법원 행정처장님, 예. 경찰에서 김영현 전 국방장관 12.3 내란 수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데 그런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뭐 그런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라서 받은 적 없습니다.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영장 보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경찰에서 발빠르게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국방차관 예. 물론 검찰에서 동부지검에 검사 20명을 파견해 가지고 수사단을 구성했다는데 거기에 군 검찰단 파견하면 안 됩니다. 예, 다시 그 확인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어떻게 믿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지. 잘하세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의를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사를 또 보면 한동훈 윤과의 회동서 직무 정지 뒤집을 만한 발언 못 들었다.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는데 둘이 합의된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기사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별한 조치를 안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조치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직무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직무정지에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라 하고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대국민 사과를 아마 뜻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과의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그러면 국회에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열차는 시동을 걸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국민들의 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탄핵 열기를 결코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가 어제 사석에서 여론조사 나오면 봐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15%로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16%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세요. 월요일 날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6%, 5%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흐름상. 국민의 95%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헌재인들 어찌 달리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천지개벽을 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 변동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14일까지 잘못된 일을 했더라도 15일, 16일부터는 속죄하고 뭔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또 해요? 네. 제가 아까 김동혁 검찰단장이 척결이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그랬는데 척결이 아니라 처단입니다. 포고령에 있는 개헌법에 의해 처단한다. 그거로 바로 잡겠습니다. 그거 저도 그렇게 처단을 잘 쓰는 걸로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게 맞군요. 그러면 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